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바닥을 치고서야 알았습니다. 매일 SNS에 올리던 해외여행 사진은 남의 사진이었고 어깨에 걸쳤던 샤넬 가방은 시장표 짝퉁이었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거짓말이 들통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을 때 제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가짜 삶을 진짜로 만들겠다고 대출까지 받아 명품을 샀지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과 쫓겨날 처지의 월세방뿐이었죠. 수중에 남은 돈은 딱 10,000원. 배고픔에 눈물이 앞을 가리던 그때 저보다 더 힘겹게 굶고 계신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나 먹을 국밥 한 그릇 대신 그분께 9,000원짜리 따뜻한 순댓국을 대접하고 남은 1,000원으로 산 로또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제 운명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허영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 인생은 거대한 연극 무대였는지도 모른다. 아침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공들여 분장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소품들을 몸에 걸치고 나면 나는 비로소 진짜 나가 아닌 남들이 선망하는 나로 탈바꿈했다. 영숙 씨, 이번에 올린 사진 보니 파리 가셨던데? 에펠탑 앞에서 든 가방, 그거 이번 시즌 신상이죠? 어머, 너무 예쁘다. 지인들의 단톡방에 불이 날 때마다 내 심장박동수도 함께 치솟았다. 사실 그 사진은 인터넷 어디선가 퍼온 남의 여행 사진이었고 내 어깨에 걸린 가방은 동대문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이른바 S급 짝퉁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화면 너머로 쏟아지는 멋지다, 부럽다는 찬사들만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산소였으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얻는 건 생각보다 쉬웠다. 화려한 명품 로고 뒤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내 초라한 속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남편과 이혼하고 모아둔 돈도 없이 전전긍긍하던 내 현실을 나는 그렇게 가짜 껍데기로 덧칠했다. 하지만 무대 조명이 꺼진 뒤의 삶은 처참했다. 겉으로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두른 것처럼 보여도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나는 다시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보증금은 야금야금 까먹고 있었고 끼니는 편의점에서 마감 직전 할인하는 도시락이나 물에 만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다. 영수가, 너 어제 그 가방 로고 위치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 그거 진짜 맞아? 어느 날 모임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의심 한마디에 내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나를 훑어보는 비웃음 섞인 시선들. 그 찰나의 굴욕이 내 이성을 마비시켰다. 가짜라서 무시당하는 거야. 진짜만 있으면, 내가 진짜 명품을 들기만 하면 아무도 입을 못 열겠지. 그날 이후 나는 멈춰야 할 브레이크를 잃어버렸다. 하나둘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아니, 내가 만든 그 허상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나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내 신용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나는 비로소 진짜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통장의 숫자는 줄어들고 빚의 무게는 어깨를 짓누르는데 나는 백화점 쇼윈도 앞에서 황홀한 미소를 지었다. 내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경고음을 나는 화려한 쇼핑백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애써 지워내고 있었다. 비극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그 화려한 연극의 주인공이고 싶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무너질 때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단지 어느 날 아침 현관문에 붙은 붉은 압류 예고장과 함께 내 세계는 순식간에 정지했을 뿐이다. 대출을 받아 산 진짜 명품 가방들은 처음 며칠간 내게 짜릿한 승리감을 안겨주었다. 나를 비웃던 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고 다시금 모임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 날짜는 목을 죄는 올가미처럼 다가왔고 카드 돌려막기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영숙 씨, 이번 달 월세가 벌써 석 달째야. 다음 주까지 안 비우면 짐 다 내놓을 줄 알아. 집주인의 차가운 통보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화려한 명품 코트를 입고 백화점 1층을 활보하던 내가 정작 돌아갈 집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가 잘 나갈 때 곁을 지키던 사람들은 내가 돈이 떨어진 기색을 보이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취를 감췄다. 어머, 영숙 씨 요즘 형편이 안 좋다며. 그 가방 다 대출이라던데 정말 무섭다 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진심이 아니라 돈이었으니 그들이 내게 돌려준 것이 냉대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였다. 하지만 그 당연한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결국 나는 그토록 아꼈던 명품 가방들을 중고 매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샀을 때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쥐고 매장을 나설 때마다 내 영혼의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 돈마저 밀린 이자와 급한 불을 끄는데 다 들어가 버렸고 마침내 내 수중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만이 남았다.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저녁, 나는 텅 빈 지갑을 쥐고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속은 쓰려왔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비치는 쇼윈도 너머로 사람들은 행복하게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화려한 세상 속에 내가 설 자리는 이제 단 한 뼘도 없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남들에게 잘 보이려다 정작 내 인생은 쓰레기통에 처박혔구나. 어둠이 내린 공원 벤치에 앉아 나는 10,000원짜리 지갑을 만지작거렸다. 이 돈이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여러 개를 사서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이 허기를 달래야 할까. 배고픔과 비참함이 뒤섞여 눈물이 툭 떨어졌다.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린 거지나 다름없었다. 껍데기뿐인 삶의 비참한 종착역. 나는 그곳에서 내가 가진 전 재산 10,000원을 손에 쥐고 오갈 데 없는 짐승처럼 떨고 있었다. 내일이면 머물 곳도 사라질 이 절망적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기적을 향한 시작점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낡은 시장 어귀였다. 코끝을 찌르는 진한 육수 냄새에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났다. 수중엔 딱 10,000원. 이 돈을 쓰면 내일은 없다. 하지만 지독한 어기는 이성보다 앞섰다. 나는 홀린 듯 시장 안작은 순대국밥집으로 향했다. 이모, 국밥 하나. 말을 채 맺기도 전이었다. 식당 앞 평상에 쪼그리고 앉아 계신 한 어르신과 눈이 마주쳤다. 때자국이 가득한 낡은 점퍼,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빈 생수병을 만지작거리고 계셨다. 그분의 눈동자는 초점이 흐릿했고 입술은 하얗게 터 있었다. 그 모습이 꼭 거울 속 내 비참한 미래 같아서, 아니, 나보다 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 배를 채울 것인가, 이 노인을 살릴 것인가. 수천 번 고심하며 명품 가방의 로고를 따지던 내 머리가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았다. 어르신, 저기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노인을 부축해 식당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9,000원짜리 순대국밥을 주문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오자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떠 넣으셨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연신 고개를 숙이는 그분의 주름진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내 뱃속의 허기가 아니라 가슴 속의 허기가 먼저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 배에서는 여전히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노인의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내 시린 마음을 데워주었다. 평생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기묘한 충만함이었다. 9,000원을 계산하고 나오니 내 손바닥엔 덩그러니 1,000원짜리 한 장이 남았다. 그래, 어차피 굶기로 한 거, 이건 하늘에 맡기자. 나는 홀린 듯 근처 복권 판매점으로 들어갔다. 1,000원 한 장을 내밀고 자동으로 로또 한 장을 샀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1,000원이 종이 조각이 될지 구원줄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그 노인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내 마지막 선행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 밤 편의점 TV 앞에 서서 당첨 번호를 확인하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12, 18, 22 숫자가 하나씩 일치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마지막 보너스 번호까지 맞춰보던 내 손이 경련하듯 떨렸다. 1등이었다. 내 생에 단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 없던 삶에 타인을 위해 썼던 그 9,000원이 수십억의 기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길거리에서 소리 죽여 엉엉 울었다. 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었다. 영수가, 너는 아직 틀리지 않았어. 남을 돕는 그 마음이 내 진짜 명품이야. 라고 세상이 나를 안아주는 것만 같았다. 가짜 유리구두는 깨졌지만 이제야 나는 비로소 맨발로 땅을 딛고 서는 법을 배운 것이다. 수십억이라는 당첨금을 손에 쥐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의외로 백화점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나를 짓누르던 빚더미를 청산하는 은행이었고
그 다음은 나를 쫓아내려 했던 낡은 월세방이었습니다. 밀린 방세를 모두 갚고 짐을 챙겨 나오는데 예전에 그토록 집착했던 명품 코트며 가방들이 왜 그렇게 무겁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화려한 껍데기들을 미련 없이 헌 옷수거함과 중고 매장에 던져버렸습니다. 대신 발이 편한 운동화 2켤레와 튼튼한 면 가방 하나를 샀습니다. 영숙 씨, 로또 됐다며? 이제 강남 빌딩이라도 사는 거야?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예전에 나를 비웃으며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돈 많은 명숙이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그 국밥집 노인을 만났던 그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당첨금의 일부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만들어 동네 독거노인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의 집 대문에 몰래 걸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 대신 갓 지은 밥 냄새가 폴폴 나는 봉사 가방을 메고 골목을 누볐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 여자, 예전에 짝퉁 들고 잘난 척하던 그 여자 아니야? 무슨 쇼를 하는 거래?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지우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로 길가에 쓰레기를 줍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명숙 씨. 오늘도 왔어.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네. 한 달, 2달. 진심은 시간이라는 체에 걸러져 결국 바닥에 남는 법이었습니다. 어느덧 사람들은 나를 가짜 명품녀가 아닌 반찬 천사 명숙 씨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떠벌려야만 얻을 수 있었던 관심이 이제는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돌아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었을 때는 늘 누군가 훔쳐갈까, 흠집이라도 날까 전전긍긍하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봉사 가방을 맨 지금의 나는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롭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남들의 부러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막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낡은 골목길의 가로등 아래서 시작되었습니다. 반찬 배달을 다니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들인 지 몇 년이 흐르자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저는 더 이상 돈 많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수가 하고 부르면 달려와 막힌 하수구를 같이 고민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 동네 딸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상인회장님과 주민 몇 분이 제 반찬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영숙 씨, 이번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해보는 게 어떻겠어? 우리가 지켜봤지만 동네 구석구석 사정 잘 알고 진심으로 사람 대하는 건 명숙 씨가 최고야. 그런 사람이 일을 해야지. 처음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짜 명품이나 휘두르며 허세를 부리던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분들이 믿어주는 건 제 과거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제가 흘린 땀방울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동네를 위해 내 몸을 쓰기로 말이죠. 선거 운동 기간, 저는 화려한 유세차 대신 평소처럼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골목을 누볐습니다. 명함 한 장을 건넬 때도 예전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의 젖은 손을 잡고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손수레를 밀며 저는 진짜 세상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껍데기뿐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온기를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전하고 싶습니다. 선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거대 정당의 후보들을 제치고 이름 없는 봉사자였던 제가 당당히 시의원에 당선된 것입니다. 당선 확정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예전 그 국밥집이었습니다. 9,000원의 기적을 만들어준 그곳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금 제 어깨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대신 민원 서류가 가득 든 투박한 서류 가방이 매여 있습니다. 의회 의원실에 앉아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저는 늘 그만 원짜리 한 장을 생각합니다. 돈의 가치는 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흘러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느냐에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사람들은 저를 보며 부러워하는 대신 환하게 웃어줍니다.
짝퉁 가방으로 세웠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엔 사람들의 신뢰로 지어진 단단한 자부심이 들어섰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진짜 명품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 아침 시민들을 만나며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로또 1등이라는 행운이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명숙 씨처럼 나를 위한 소비보다 남을 위한 나눔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멋진 상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